안녕하세요, 택시TV 진장환입니다. 오늘은 KGM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다고 해서 시승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택시에게 얼마만큼 적합한 모델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택시의 관점에서 택시를 쓸 수 있는 차량인지 택시를 쓸 수 없는 차량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레스 외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토레스 가솔린하고 토레스 하이브리드하고 외관에는 아직 특별하게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는 아직 좀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바퀴 돌아보면 외관상으로 차이점은 KGM 밑에 배지 밑에 하이브리드라는 배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 말고는 제가 아직까지는 외관상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뒷좌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닥에 모노륨 처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인데 이 차량 역시 바닥에는 모노륨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가솔린 차량을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었는데 전기차 차량하고 매트는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트와 바닥은 카페트로 되어 있다. 그리고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 또는 등받이 각도는 택시로 쓰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EVX에서 보여줬던 옷걸이도 지금 이 차량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기한 부분들은 뒤에 식판이 사라졌네요. 식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옵션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이 차량에 없는 옵션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0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풀옵션 차량 같은데 식판이 사라졌습니다. 운전석이나 특별하게 안에 인테리어 부분은 토레스 EVX하고 특이점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네요. 그러면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알파인 오디오가 껴져 있어서 옵션이 상당히 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이는데 좋은 음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파인 오디오를 옵션으로 넣으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트렁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역시 트렁크는 넓습니다. EVX 차량과 다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들은 EVX 차량은 왼쪽에도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만 공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공간의 높이가 EVX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 이게 깊어서 유리 세정자라든가 아니면 기타 왁스류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걸레 정도로만 넣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트렁크 밑에 히든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이 공간은 걸레나 또는 왁스류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열어보면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 배터리다. 여기에 지금 뒷좌석 뒤에 트렁크 밑에 공간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배터리 좌우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이 공간은 그냥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기타 옵션으로는 사이드 밀러 밑에 쪽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라운드 뷰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에도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외관과 실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주행 감각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이제 도로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오늘은 절대적으로 택시의 관점에서 이 차량을 시승해 보고 택시의 관점에서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승차감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타이어는 20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제 타이어는 지금 18인치거든요. 근데 18인치보다는 확실히 20인치 타이어가 약간 튀는 맛은 있네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전기차만 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은 이 차량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워낙 전기차가 조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붙어 있는 차량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도 전기차보다 조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고 나가는 것은
가솔린이나 LPG에 비해서 월등하게 치고 나가는 출력은 좋습니다. 지금 치고 나가는 능력 자체는 전기차의 90% 이상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순간 가속에 대한 것은 택시는 특성상 차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급출발 또는 급정지를 해야 될 경우들이 좀 많은데,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급출발할 때 한 박자 또는 한 박자 반 정도 쉬고 나가는 특성이 있는데,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응 자체가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보다는 조금 딸리고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능력 자체는 LPG 차량에서 한 2배 정도, 제 체감상으로는 2배 정도가 능력이 좀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특성상 각도가 좀 가파른 고개를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멈추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마트 주차장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한번 멈추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성남에서 가장 고개가 가파른 태평동 고개를 올라가면서 이 차량도 그런 현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차량은 그런 현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태평동 고갯길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엔진하고 배터리하고 동시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올라갈 때 약간 더디면은 보여요. 근데 LPG 차량보다는 상당히 좀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요. 태평동 고개 1차 고개를 통과했는데 승차감이나 올라오는 힘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승차감도 상당히 좀 무난했고, 승차감은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힘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2차 고개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고개 올라갑니다. 전기로만 올라오다가 엔진이 붙는 데에서에 대한 붙으면서 엔진과 전기 모터로 같이 도는데, 엔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질감은 크게 느끼지 못하겠네요. 언덕을 올라왔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올 때 느낌은 굉장히 힘있게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데도 오토홀드가 잘 잡고 있어서 뒤로 밀림 현상이나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곡동에서 출발해서 태평동 고개를 지나 지금은 이제 성남대로로 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남대로로 달리면서 택시 승객을 태우는 그대로 그 승객을 태우는 것처럼 주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진짜 왜 자꾸 회생을 2단으로 놔요? 1단으로 놔야지. 어쩐지 약간 좀 있더라고. 그렇지. 이제 모란역인데 지금 이제 정자까지 한번 1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란역에서 정자까지는 1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저게 배터리 양인 줄 알았어. 근데 회생제동에 그 표시를 하는 거구나. 나는 저 배터리 표시인 줄 알았어 저게. 역시 토레스 오토홀드는 명품이에요. 쓰고 브레이크 잡고 출발하고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성남대로를 컴포트의 1단 모드, 회생제동 1단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택시에 가장 적합한 모드는 컴포트 모드로 해놓고 회생제동을 1단으로 해놓는 것이 택시에는 가장 적합한 모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엔진이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계기판에 표시를 RPM 말고도 해주네요. 전기 모드로 진행이 되면 EV 모드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 하이브리드 모드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전기 모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엔진이 돌면서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계기판에. 지금까지 시내 주행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내 주행거리는 30km고요. 평균 속도는 23km로 주행을 했습니다. 시간은 1시간 19분 정도 걸렸고 에어컨은 풀로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는 16.8이 나왔습니다. 시내 연비 16.8km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주 만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고속 주행 연비를 좀 확인해 볼 거고요. 고속 주행이 끝나고 난 뒤에 통합 연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속 주행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는 고속도로 주행의 연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감과 승차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수지 IC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100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고속 주행 거리는 한 16km 정도를 달릴 예정이고요. 평균 속도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지금 도로 사정으로 봐서는 한 80에서 120 사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고속 주행 연비, 또 고속 주행 승차감, 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고속 주행의
얼마만큼 최적화를 맞춰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는데 엔진이 개입하지 않고 전기 모드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달려야 글쎄요, 고속주행에서 엔진이 개입하는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90km가 넘어가니까 엔진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속도가 안정이 돼서 80km 정도까지는 80km 정도로 순항하고 있을 때는 전기로만, 배터리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리고 악셀을 좀 밟고 90km가 넘어가면 엔진이 돌면서 85km에 지금 엔진이 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진이 도느냐 아니면 배터리로 가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왼쪽에 하이브리드 불이 들어오면 엔진이 돌고 있는 거고, EV 불이 들어오면 배터리로만 차가 주행하고 있는 중임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지금 100km 막 넘어섰거든요. 100km 넘어서니까 계속해서 엔진이 돌고 있는 중이고, 엔진 RPM은 100km에 한 2400 RPM, 2500 RPM 정도로 지금 RPM 속도가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지금 1.6 터보 엔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엔진보다는 조금 RPM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엔진이 돌고 있음으로 인해서 휘발유 차량과 또는 LPG 차량과 크게 다른 점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0km를 살짝 넘은 상황인데 전기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속주행이라고 무조건 엔진을 돌려서 가솔린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전기 모드로도 고속주행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헌능 IC로 들어갑니다. 지금 100km 살짝 넘는 구간에서 보니까 풍절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잡았네요. 예, 고속주행은 16km를 주행했고요. 거리는 16km를 주행했고 평균 시속은 80km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약 한 12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평균 연비는 지금 트립으로 나오는 것은 23.2km를 달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2 정도면 고속 연비가 23.2면 상당히 잘 나오는 건데요. 고속주행이 23km를 넘어선다는 이야기는 엔진이 쭉 고속주행할 때 계속해서 엔진이 돈다는 것이 아니라 고속주행에서도 항속주행이거나 정속주행을 하면 전기 배터리에서 배터리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수지 IC에서 진입해서 헌능 IC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연비는 24.3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LPG를 개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시내주행 고속주행을 마치고 다시 출발한 위치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EVX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좋은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총평은 운전을 마치고 편안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마쳤습니다. 최종 주행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시승기를 마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택시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저 같으면 굳이 LPG로 개조 안 하고 가솔린으로 타도 기존 소나타 대비 연비에 대한 효율은 손해가 없다. 오히려 소나타보다 연비에 대한 측면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TV 진정환이었습니다.